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우 시절 18번째 영화 어바웃 타임에 대한 발굴 어바웃 타임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명장면과 추천음악 그리고 한 줄 평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조세프님의 명장면은 어떤 거였어요? 이 영화에서 명장면은 네. 팀의 아버지가 팀의 결혼 축사를 할 때 읽어주는 그 편지였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방송 녹음하면서 원우 씨가 약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죠. 제 인생을 사는 동안 전 3명의 남자만을 사랑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얼음 인간이었으니까 빼고 사랑하는 데즈먼드 삼촌 그리고 당연히 비비킹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이입니다. 네. 결혼한 사람에게 저는 항상 한 가지만 충고해 줍니다. 끝은 우리 모두 다 비슷하거든요. 모두 늙고 같은 얘기를 수십 번씩 반복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냥한 사람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팀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상냥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특별히 자랑스러운 점은 없지만 제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그 어떤 축사를 해줘요. 네, 좋네요. 네. 부모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저는 뭐 그렇거든요. 삶이라는 걸 내가 어찌 이만큼 살고 있나. 네. 제가 뭐 더 잘 살고 있다. 남들만큼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냥 나라는 사람은 훨씬 더 못났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찌 이만큼 살고 있나. 돌이켜보면 저는 부모님 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여지껏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자기는 부모님의 기도 덕분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전 되게 공감하거든요. 기도라는 말을 어떤 분은 이제 종교적으로 풀겠지만 저는 그 기도 안에 그 기도라는 말 안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 그리고 이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이 사람을 그만큼 믿어준다면 저는 사람은 한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숨을 끊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지지해준다면. 그래서 굉장히 근사하고 웃음이 나오는 너무나 멋진 표현을 그 아버지의 어떤 편지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고 좋네요. 정말 좋은 그리고 너무 멋들어진 그 아버지의 축사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어바웃 타임 이후에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편지를 쓰는 장면, 편지를 읽어주는 장면이 결혼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게 이 영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영향인 건지 아니면 그 신랑 신부가 부모님들은 안 보셨을지라도 부모님한테 그 편지를 부탁하는 구성은 그리고 주례가 요새 좀 점점 더 없어지는 혹은 짧아지는 구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냥 주례사를 이렇게 뭐 돈을 들이고 하는 것보다 뭐 한 30년 키워내신 두 부모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축복이 아닐까 저도 뭐 이런 생각해요. 생각을 합니다. 원우 씨는 어떤 장면을? 저는 사실 이걸 명장면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사소해 보이지만 좀 메시지를 그냥 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한번 부각해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메리가 외출 전에 옷을 고르는 그냥 장면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영화에서 메리가 되게 불안이 많은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자기 모습이 머리나 메이크업이 그렇죠. 되게 웃기진 않을까? 나 지금 되게 이상하게 생긴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되게 많은 인물이에요. 그런 메리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집에 있는 옷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입어보면서 뭘 입고 나가지?를 정하는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진짜 별건 아닌 장면으로 넘길 수도 있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조금 길게 나와요. 이 부분에서 이 영화는 메리가 고민 끝에 원래 옷, 제일 처음에 입었던 옷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리 다시 고민하고 판단해도 심지어 시간을 다시 돌린다 하더라도 원래 당신이 생각했었던 그 답이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메리처럼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내린 판단에 대해서 나는 시간을 다시 되돌려도 같은 판단을 아마 할 거야 라고 하는 안정감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영화는 이 메리 옷 고르는 장면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 인생은 결국 우리가 옷을 고르는 과정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세요. 처음에 그 답이 가장 당신다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그렇죠. 있다. 시간을 돌려도 우리는 결국 원래 우리, 처음의 우리로 수렴할 거예요. Be yourself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장면 되게 인상 깊긴 했죠. 그리고 네. 아주 그 장면 역시도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임을 보여주는 맞아요. 네. 영화였고 약간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가지 미스테리 중에 하나였어요. 데스먼드 외삼촌 왜 나오는 거야? 이 장면이 뭘까? 좀 길다라고 그때 저랑 같이 보시면서도 네. 얘기를 좀 하셨었죠. 이런 얘기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또 DJ가 돼서 추천 음악 한번 골라볼까? 저희 이 부활한 코너. 어떤 음악을 조 셰프님은 고르셨어요? 아까 일본도 가사도 너무 좋아서 맞아요. 이 영화랑 되게 잘 붙는 음악인데 조 셰프님의 선곡. 오늘 원래 저희가 네. 그 잠정적으로 네. 선곡할 때 네. 나름의 원칙으로는 팝송을 고르지 말자. 그쵸. 원래 가요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저도 그랬어요, 저는 오늘 그 룰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죠. 아, 네네. 저도 오늘 팝송이라서 둘 다 같이 뒤통수를 치는 그러면 거군요. 약간의 죄책감을 좀 덜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쌍통수. 네. 동시에 같은 날에 이렇게. 네. 영화와 좀 더 부합하는 노래를 찾고 싶었던 마음에 좀 룰을 어겼는데요. 네. 사실 이 가수의 노래가 네. OST에 있긴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벤 폴즈라는 사람이고요. 네, 워낙 그 유명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CF에서도 삽입이 됐었고 뭐 최근에 뭐 이태원 클래스에서도 누군가가 불렀었고 네. 뭐 했었던 노래인데 그 Still Fighting It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제일 유명한 노래가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벤 폴즈 맞아요. 노래 중에서.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아주 일상적인 네. 그 어떤 메시지를 그런 가사구나. 그 옮겨 놓은 건데 뭐 메시지가 되게 간단합니다. 뭐 잘 잤니 아들? 아빠는 한 마리 새란다. 갈색 셔츠를 입고 있어. 콜라 마시고 싶어? 감자튀김은. 로스트 비프 콤보는 $10밖에 안 해. 괜찮아. 근데 네가 낼 필요는 없어. 아빠한테 있단다. 그리고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어요. Everybody knows it hurts to grow up, and everybody does.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들 알아. 어른이 되려면 아파야 한다는 거. 그렇지만 다들 잘 견디고 있어. 이런 가사였구나. 세월이 흘러도 계속 힘들다는 걸, 여전히 버텨야 한다는 걸 난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근데 넌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네. 언어를 통해서 정말 파이팅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빌라이가 팀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돌리는 방법도 알려주지만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경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런 모습을 담은 가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대부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노래인데 네, 그렇죠.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주. 닮아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선곡해 왔습니다. 원우 씨 노래는 어떤가요? 조세프님이 진짜 들으시면 짜고 녹음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세프님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저는 뭔가 어머니가 말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 영화에서의 메시지를 좀 추출해서 연결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에는 이 팀이 나중에는 시간 여행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시간 돌리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우와. 파이팅 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아서 되게 저는 그냥 심플하게 갔어요. 이번에는 별로 고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이 가사 안에 마더 메리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팀의 엄마 이름도 메리잖아요. 물론 이제 성모 마리아를 저기 암시하는 가사이긴 하지만 뭐 우연히 또 맞게 되기도 하고 또 저는 사실 이 노래 번역 가사를 좀 조세프님이 읽는 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뭐죠? 제가 또 읽어야 되나요? 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방송 말미에 저희가 레리비의 그 가사를 같이 낭독하면서 이 에피를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약간 주요 내용을 얘기해보면 이제 힘든 시간 속에 내가 있을 때 마더 메리가 나한테 지혜의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레리비. 또 내가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가 지혜의 말씀을 건네면서 내 앞에 서 계셨어요. 레리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할 때 그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Let it be 라는 그런 메시지. 나중에 저희가 이 얘기도 한번 가사를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만한 명곡이죠. 맞아요. 비틀즈의 네, Let It Be는. 그렇죠. 뭐 어찌 보면 그 마더 메리에 제가 꽂혀가지고 그냥 한 건데 메시지랑 연결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순서 한 줄 평으로 이 영화에 대한 저희의 감상과 분석과 발굴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한 줄 평은 뭐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읽어볼게요. 영화라는 이름의 슈퍼파워가 우리에게 건네주는 말.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당신 자신이 되세요. 로 골랐습니다. 영화라는 이름의 슈퍼파워. 네, 뭐 약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영화 감독이 자기가 만든 영화 안에서는 조물주고 일종의 슈퍼파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마찬가지로 뭐 작가는 자기 책 안에서는 슈퍼파워고 뭐 연극 배우도 그쵸. 무대 위에서 마찬가지겠죠.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미카엘 하네케라는 감독의 퍼니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되게 좀 실험적이고 네. 사실은 되게 관객을 불쾌하게 만드는 영화인데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 보면은 감독이 주인공을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시간을 일부러 그냥 노골적으로 돌려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창작자와 작품의 관계를 되게 직설적으로 보여준 장면인데 감독들은 영화라는 슈퍼파워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영화라는 이름의 슈퍼파워라는 표현을 쓴 거고 참 재밌게도 이 영화는 팀이라는 주인공이 시간여행 능력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이 평범한 우리의 쪽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슈퍼파워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한 줄 평을 만들어봤습니다. 조셰프님의 한 줄 평도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제 한 줄 평은 네, 두 줄 평이 아니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은 정말 한 줄 평입니다. 아, 네. 어디 되게 묘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어떤 좀 찔리는 게 있으신가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한번 일단 들어볼까요? 일단 읽어볼게요. 네, 조셰프님의 한 줄 평. 진한 곰탕 국물이라는 찬사에 얼마나 깊은 맛일까 기대했건만 프린 맛이 좀 나네. 좋은데? 좋은데? 박평식 씨한테 혹시 약간 사사 받으신 거 아니세요? 우리가 프린- 오늘 곰탕을 먹긴 했네요, 둘이. 그렇네요. 진짜 녹음하기 녹음 전에. 네. 오늘 한 줄 평 좋은데요. 근데? 왜 너무 혹평이긴 한데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여지껏 다룬 영화들이 워낙 좋았고 네. 기라성 같은 작품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매번 다 좋을 순 없다. 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의 감상일 뿐이다. 음. 여러분들은 또 다른 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뭐 원우 씨랑 녹음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정된 2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인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단순화해서 전달하는 게 이제 그렇죠. 영화라는 것의 어쩔 수 없는 한계고 네. 이게 또 관객에게도 효율적이고 또 감상하기 쉽게 전달하려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건 뭐 이해하지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바웃타임의 메시지는 성찰보다는 교훈을 주입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바웃타임 물어뜯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숙고 없이 진리를 되게 바로 떠먹여주는 느낌이고 물론 대중영화, 상업영화가 성찰을 반드시 관객에게 고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방향을 지향해야 할 당위도 없고요. 그걸 요구할 수도 없는데 다만 좀 너무 쉽지 않냐, 좀 너무 가볍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대중적 호응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이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다라는 기대에는 제 기대에는 만족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는 인생의 깊이를 너무 얕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어바웃 타임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하는 게 네. 메시지에 대한 동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지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메시지를 너무 쉽고 명확하게 던진다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불만을 갖고 있고 삶에는 정답이 없는데 네. 정답이 있는 것처럼 알려주는 태도, 이 태도가 우리의 어떤 묵상과 성찰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예리하다. 인류는 이제 스스로의 생각과 반성을 통해서 이만치 문명을 이루고 있는데 네. 이 성찰마저 대신하게 내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오버하자면 하게 된다는 거고 네. 우리가 이미 다룬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는 네. 굉장히 우리를 고민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전 되게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선악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하게 인류의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네. 동시에 오락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바웃 타임은 좀 너무
딱딱 풀어주니까. 물론 어바웃 타임을 다크나이트에 비교하는 건 좀 어바웃 타임한테 너무 가혹한 걸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고 또 워낙 인기 많은 영화로 딱 보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의 딴지를 걸어보는 겁니다. 네. 재밌는 영화지만 다소 좀 아쉬웠다. 네.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했다 정도의 말씀은 드려보게 돼요. 그리고 또 혹평을 했고 워딩이 좀 어쩌다 보니 세졌는데 제가 이렇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한 데는 네. 약간의 반전을 노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룰 영화 때문인데. 저희 다음에 다룰 영화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저희 아주 힘들게 결정을 했는데. 이거 사실 좀 자신은 없어요, 저희가. 우리의 숙제 그 마감 시간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그래서 네.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 것 같지만. 없겠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또 미룬다고 해서 또 더 잘할 것 같지도 않아요. 맞아요. 어바웃 타임이에요. 네. 그래서 적어도 제 기준에선 오락성과 그렇죠. 어떤 존재에 대한 철학을 훨씬 더 잘 담아낸 영화가 아닐까. 여러분 이 영화가 있습니다라고 뭔가 네. 다음 대안을 제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세기말과 신세기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렇죠. 작품. 원웅 씨가 읽어주세요. 정말 떨리는군요. 저희가 매트릭스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 마감 시간이 빨리 다가왔다는 거는 이제 연말에 매트릭스 리저렉션이 순서상으로는 4편인데 뭐 내용상으로는 이제 1편을 이어가는 느낌이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어서 네. 저희가 매트릭스 그러니까 저희가 3부작을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시즌 1. 시즌 1이 예. 아니라 매트릭스 1편 1편 오리지널. 1999년도에 나온 그 1편을 저희가 다음 주제 영화로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좀 겁이 나요, 사실. 이거 지금 다 아직 녹음하고 있는 순간에도 일단은 이거 어떻게 다루지? 약간 이런 생각이 다음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조 셰프님이랑 같이 영화를 볼 텐데 이거 그때부터 뭔가 좀 준비를 잘 해봐야겠다. 휴가를 써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와 진짜 찐이야 찐이 그리고 완전히. 뭐 그렇다고 엄청 잘 다룰 자신은 없고요. 근데 매트릭스는 그래서 저희가 여지껏의 모든 영화들은 다른 뭐 어떤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걸 참조하지 않았는데 네. 매트릭스는 좀 참고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미리 네네. 말씀드리면 조사를 좀 취재를 한다. 그러니까 뭐 매트릭스 영화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보다 네. 매트릭스에 관한 책 같은 것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읽어봐야지 이 영화는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한번 읽었는데 네. 또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렇죠. 해서 네. 저도 뭐 그 내용들이 얼마나 여기에 옮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의 자료는 읽어봐야지 그래도 매트릭스 영화를 다루는 데는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달려들 예정이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은 많이 있겠지만 맞아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매트릭스가 물론 그 동시대에는 너무 어리셔서 매트릭스 1편 개봉 당시에는 그걸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 네.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 중에. 어떻게 도대체 이 작품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들인지에 대해서 지금 매트릭스 4 그 리저렉션 예고편 영상도 유튜브에서 엄청난 반응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인지 한번 같이 보고 들어주셔도 좋지 않을까. 언제나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도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힘든 시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마더 메리는 지혜의 말씀을 내게 건넸죠. Let it be. 내가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녀는 지혜의 말씀을 건네며 내 앞에 바로 서 계셨죠. Let it be.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때 답이 있을 거예요. Let it be. 그들이 따로 떨어지게 될지라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답이 있을 거예요. Let it be. 그리고 밤 하늘이 흐릴 때에도 내게 비추어오는 한 줄기의 빛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내일까지 빛나는 빛 말이죠. Let it be. 음악 소리에 잠에서 깬 내게 마더 메리께서 지혜의 말씀을 하시며 내게로 다가오네요. Let it be. 우리의 호우 시절